안녕하세요. 진로적성 전문가 김진입니다. 최고야, 멋지다 이런 건 알고 있는데 진짜 성격은 어떻지? 진짜 성향은 어떨까? 실제 모습은 어떨까? 궁금하시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누굴까요?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만큼 또 유명한 대한민국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님이십니다. 10만 명의 연구로 옥타운스 검사로 제가 풀어드릴 텐데 잘 보시면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제 정보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왜 경기가 끝나거나 월드컵에 가기 전에 정말 예전부터 국가팀에 나왔는데 16강 못 가거나 그러면은 막 그라운드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통곡을 하고 그런 장면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손흥민 선수는 집념이 가장 우수한 선수예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면 그걸 향해서 꾸준히 그 집념을 꼭 이뤄내는 열정을 가진 아주 훌륭한 선수죠. 이 이제 열정을 이끌어낸 이 성향 중에는 진취적인 이제 기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나고 목표지향적이고 그 목표를 이뤄내지 못하면 정말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 TV 보고 16강 너무 안 됐다 슬프다 이 정도지만 거의 진취적인 기상을 갖고 있는 우리 리더십을 갖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는 거의 삶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충격을 받기 때문에 엉엉 울게 되시는 거고 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왜냐면 운동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다 좋은데 이 활동적인 움직이다 보니까 그 강렬한 내면에 이렇게 에너지의 충동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이제 욱해서 화를 낸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욕구대로 몸을 움직여요. 이동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 이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장애물이라고 다른 것들을 보거든요. 사람들이든 그게 신체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가 여기서 10m 지점을 내가 가야 된다. 빨리 속도대로.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이렇게 욱하는 감정이 보인다고 해서 화가 난다고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는 성격이 급한 편이고 그걸 또 아버님도 같이 닮았는데 아버님하고 이제 아버님의 성격을 그것 일부 닮았는데 아버님은 침착한 부분이 있으세요. 손흥민 선수와 달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도자나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었기 때문에 이 손흥민 선수를 충돌하지 않으면서 잘 이어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부자가 오늘 한국 축구 대표팀에 이 16강 카타르 월드컵에 정말 열심히 해서 포르투갈을 꺾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정말 손흥민 선수가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사실 1대1로 포르투갈이 비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어떤 경우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포르투갈이 다 이긴 경기 이제 16강 올라가니까 느슨하겠네. 아니에요. 그 손흥민 선수가 달려갈 때 무려 6명, 7명의 수비수가 에워싸서, 왜냐면 자존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 선수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패스를 황희찬 선수에게 딱 절묘하게 넣어주면서, 그러니까 이게 운동적인 진취적 성향이 있어. 6명이 덤벼들어도 쫙 갈 수가 있는 거죠. 드리블을 해서 겁을 안 내는데, 근데 만약 그것만 있었다면 침착하게 그 다리 사이로 패스를 황희찬 선수에게 못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유심히 잘 보시면은 다리 사이로 패스를 탁 해줘서 침착한 순간에 넣어줘서 황희찬 선수가 그 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포르투갈 이 강팀을 이기고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것이 전부 다 이 손흥정 감독님이 평소에 기본기를 잘 닦아서, 그래서 뭐든지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뭐든지. 기본기는 나타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보통은 이제 뻥 하고 축구를 하게 마련인데 흥분해서 그런 기본기 철학을 잘 받았고 분석적이고 교육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닮아서 훈련이나 마인드를 통해서 이렇게 갈고 닦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손 감독님은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리고 다른 외국 클럽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훌륭한 유소년 교육을 해서 월드스타를 키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견학도 오고 가르침도 본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운동적이고 교육적인 성향이 굉장히 높으셔서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게 부자로 참 만났기에 다행이지, 사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감독과 코치로 만났다면 좀 부딪힐 수 있었는데, 이 아버님이 워낙 훌륭한 아버님이자
감독이나 이런 권위가 확실히 있고 손흥민 선수도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확실한 아버지의 커리어라든가 지도력이 있어서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갈 수 있고 능력이 탁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잘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이 같은 면이 있으시기도 해요. 그래서 잘 보면은 뭐 TV 되게 원숭이 인형을 뒀다든가 특히 팬들 중에서 나이 많은 팬들보다는 나이 어린 팬들에게 더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고 사인도 해주고 이런 장면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팬들에게 더 친절하다고 합니다. 그런 건 이제 생명적인 성향이 있어서 애기들이나 약한 것들을 이렇게 보살펴주고 거기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손흥정 아버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아들이 둘이신데 형하고 이제 동생이 이게 손흥민 선수인데 애교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셨듯이 왜냐면 악의적인 성향이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순수한 성향이 있어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 만나면 유쾌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 창조적인 창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취미가 뭐냐 하면 경기 끝나고 나면은 스트레스를 좀 풀고 또 잘 보시면은 뭐 그 사이에는 이제 스포츠 옷만 입으셔서 그러는데 멋쟁입니다. 그래서 패션 옷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기분을 많이 풀고 싶어 하는데 이건 이제 손흥정 아버님 입장에서는 좀 못마땅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마인드 부분인데 약간 이제 그 몇 년 전에 그 고메스라는 선수 태클을 해가지고 앞에 있는 선수하고 부딪혀가지고 이게 골절이 난 사건인데 그때 막 엉엉 바닥에서 울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으셨잖아요, 사건이. 그런 부분들은 어떤 창조적이고 분석적인 게 자기 생각했던 부분들이 딱인데 그게 무너지면은 굉장히 그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는 가끔 이제 그런 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마인드가 갑자기 무너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근데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오히려 외국 선수들한테는 그게 좋은 호감으로 이 아버님이 교육형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적으로 너무 이렇게 뭐 패션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선수로서 이렇게 대성하지 못할까봐 좀 엄하게 하는 면이 있죠, 일부러. 그래서 이런 제어하는 역할이 우리 손흥민 선수의 오늘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실수할 수도 있었다, 좀 약간 과신할 수 있었다, 어떤 월드스타로 발돋움하는데 어떤 동네 축구 선수나 아니면 뭐 실업팀에 그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때문에 이 스포츠 선수들이 더 이게 대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손흥정 아버님, 감독님이자 아버님이 그런 부분 교육적으로 참 제어하고 마인드를 잘 관리해줬기 때문에 오늘날 월드스타로 이게 발돋움할 수 있었겠죠. 월드 클래스라고 스포츠 사실 월드 클래스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근데 우리 아버님께서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라고 얘기했더니 절대 월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게 이제 뭐 아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깎아내리긴다기보다는 더 대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혹시라도 자만심이 들어가서 이게 경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 아버지인 손흥정 선수가 아니죠, 감독님. 네, 물론 근데 예전에 선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베트남에서 감독으로 이렇게 우수하게 하셨던 박항서 감독님 있으시잖아요. 그분하고 현역 시절에 같은 선수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선수셨는데 지금은 이제 감독님이시죠. 그래서 그 유소년 축구 교실을 열어서 가르치기도 하는 교육적인 성향이 있고 또 분석적인 완벽주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에게 처음부터 우리가 보통 이제 축구를 가르치면 경기부터 이기는 법을 가르쳐서 경기부터 시키는데 사실 이제 그런 점이 한국 축구에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아시아에서는 통할 수 있었는데 기본기를 좀 깎아먹을 수 있어가지고 그 기본기 부분을 차근차근한 완벽한 어떤 훈련 코스를 계획을 해서 이 손흥민 선수의 아들을 차차차차 키워갔던 것이 이런 게 분석적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참고로 저도 이제 분석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것을. 그래서 분석형은 이제 세상에 없던 지식을 좀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걸 닮아서 그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 손흥민 선수도 그 분석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될 때까지는 또는 하나에서 10가지 되다가 한 가지라도 안 되면 이렇게 툭 주저앉고 그런 면이 있거든요. 분석적인 분들이 좀 추구한 성향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닮아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성향이 어떻게 보면 호랑이 아빠고 호랑이 아빠가 좀 호랑이 아들을 낳아놓은 셈인데
근데 이제 호랑이 아들은 좀 더 이렇게 창의적인 호랑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뭐 무리를 막 이게 그 동물 하나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뛰어놀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잘 트레이닝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부딪힐 수가 있는데 참 부딪히지 않고 이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님의 지시에 따라 잘 따라줬다는 게 굉장히 우리 손흥민 선수의 어떤 겸손한 점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인터뷰할 때 겸손하세요. 그게 이제 손흥민 그 선수의 아버지인 감독님의 어떤 교육적인 영향력도 있지만 이분이 원래 분석적인 측면이 있어 이 손흥민 선수가 밖으로 보거나 안으로 보거나 자기가 좀 완벽해야 되는 성향도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하세요. 창의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리더십하고 진취적인 측면도 있고 뭐 워낙 기본적으로는 아버지나 아들이나 운동 능력이 상당히 운동 감각이 뛰어난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손흥민 선수는 아버님이 관찰했을 때 보니까 손 감독님의 어떤 강한 트레이닝하고 확실한 훈련 철학을 상호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손흥정 이 감독님도 진취적인 기상이 있으시거든요. 같이 이게 손흥민 선수가 닮았는데 그래서 동그란 원을 그려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을 반복해서 해서 이 손 감독님 양말이 막 구멍이 뚫어진 정도 그 원을 아들을 위해서 훈련을 시켜서 원을 이렇게 운동장에 그리다 보니까 운동화가 다 끊어져가지고 헤어져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날 정도로 시켰는데 혹독하게 시키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할머니가 신고하려고도 했다. 이건 물론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빠가 혹독하게 실렸는데 너무 사랑했던 것이고 완벽하게 아들이니까 소중해서 혹시나 잘못될까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트로피를 감추고 자만할까봐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적이고 교육적인 성향을 아버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부딪히지 않고 했었던 걸 아버님은 타고난 리더십을 갖고 있었고 사실은 손흥민 선수도 훌륭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손흥정 감독님이 오늘날의 손흥민 선수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이자 선생님이자 아버지이자 훌륭한 매니저 역할을 하고 계시다. 뼈아픈 조언을 해서 혹시로는 뭐 아버지가 우리 손흥민 선수의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엔티냐 그런데 엔티가 아니고 정말 훌륭한 엔티가 아닌 정말 잘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주신 분이죠. 왜 아버지가 칭찬을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교육적이고 분석적이고 이 아버지도 진취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서 아들을 월드 클래스로 대표 선수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목표가 현재 손흥민 선수보다 훨씬 더 손 감독님이 목표가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가 그걸 따라가려고 아마 노력을 굉장히 했을 텐데 어릴 때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남몰래 힘든 적도 있는데 이걸 참 부자간에 참 일견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분명히 원망도 있었을 텐데 아버님의 목표가 높아요. 왜냐하면 진취적이고 교육적 분석적인 사람들은 최상의 목표 아니면 그 다음에 목표라고 안 보거든요. 그래서 손흥정 감독님은 우리 손흥민 선수를 지금 뭐 예를 들면 16강에 진출해 놓은 그런 뭐 프리미어 리그 선수 정도가 아니라 어떤 팀에 어떤 감독이라도 어떤 팀에 세계 어느 팀에 꽂아놔도 감독과 상관없이 훌륭한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베스트 클래스의 선수를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게 이제 분석적인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목표를 닿기 위해서 아직도 멀었다고 보는 것이고 또 손흥민 선수도 그래서 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하고 아들 잘못하면 갈등할 수 있었지만 갈등하지 않고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이뤄낸 것. 축구의 인생에서 두 아버지하고 아들이 보여줄 그런 인생이 기대가 됩니다.